하늘은 런던 특유의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슈퍼마켓의 형광등 불빛은 매장 안을 차갑고 생기 없는 빛으로 채웠다. 런던 외곽에 위치한 테스코 슈퍼마켓은 화요일 오후에 한가로운 시간이었다. 보통 이 시간대면 통로는 반쯤 비어있고 계산대는 손님 없이 한산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최근 청소한 바닥에서 풍기는 인공적인 솔 향이 공기 중에 뒤섞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쇼핑 시간이었지만 22세의 베트남 이민자 린에게는 악몽 같은 순간이었다. 린은 이곳 테스코에서 8개월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런던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2학년생인 그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성실한 직원으로 알았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대신 그녀의 큰 갈색 눈동자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날씬한 손가락은 파스텔 핑크색 매니큐어를 바른 채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서서 바코드를 스캔하며 손님들의 물건을 처리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매장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회색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잡지대를 서성이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린의 전 남자친구 제임스였다. 2달 전 그녀가 그와 헤어진 이후 그는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처음에는 문자와 전화로 시작되었다. 너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린. 다시 돌아와 라는 메시지가 밤낮 없이 그녀의 전화기를 울렸다. 그러다 점차 그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린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그를 보았다. 지난주에는 그가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그녀의 교대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 전 그녀가 주유소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을 때 그의 후드티 아래로 허리춤에 꽂힌 칼의 손잡이가 언뜻 보였다. 그 순간부터 린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다. 린은 푸른색 테스코 앞치마를 매만지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 옆 계산대에서 짐을 정리하던 17세의 동료 톰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챘다. 린, 괜찮아. 얼굴이 유령 본 것 같네. 톰이 농담조로 물었다. 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톰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제임스가 2달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위협했다는 것, 그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그가 지난밤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보호명령 신청도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점차 그녀의 끊임없는 두려움에 지쳐갔다. 너무 걱정하지 마, 린. 그냥 전 남친이잖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린은 알았다. 제임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매장 저편에서는 손흥민이 장바구니에 우유 한 팩을 담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는 평범한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런던은 그의 2번째 고향이나 다름없었지만 여전히 팬들의 시선은 그를 따라다녔다. 오늘 그는 단지 가족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온 평범한 남자였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저녁 메뉴로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몇몇 손님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한 중년 여성이 속삭이는 소리가 린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다.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맞아 토트넘의 그 스타 플레이어야 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녀는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움직임은 침착했으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유명인이었다. 하지만 린에게 그는 단순히 유명한 축구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매장에서 유일하게 제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그녀가 직감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린의 손은 계산대 위에서 떨리며 바코드를 스캔했다. 그녀는 벽시계를 힐끗 보았다. 교대 시간이 끝나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2시간 동안 제임스가 저기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느꼈다. 그 눈빛은 예전에는 그녀를 설레게 했지만 이제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제임스는 잡지대를 서성이고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그의 손은 후드티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고 린은 그 손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는 지난 사흘 동안 그 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매장 매니저. 사라는 갑자기 린 옆에 나타나 물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으로 직원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했다. 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사라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 남자친구가 매장에 와서 잡지를 보고 있다고 그건 범죄가 아니었다. 게다가 사라는 이런 상황을 섬세하게 다룰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종종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제임스는 잡지대에서 천천히 이동하며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다. 린은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미소, 그 익숙한 미소가 그녀를 향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다. 린은 계산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경찰은 이미 그녀의 신고를 무시한 적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향했다. 그는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침착한 태도, 그의 평범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절박함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제임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유명인이라는 신분이 제임스를 주저하게 만들지도 몰랐다. 린은 계산대 아래에서 영수증 용지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생겨났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고 빠르게 글을 썼다. 저를 위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는 칼을 가지고 있고 매장 구석에 있어요.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종이를 작게 접어 손바닥에 쥐었다. 이건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다.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그는 아마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아니면 그저 펜의 장난으로 여기고 종이를 버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제임스가 그녀의 교대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오늘 밤 그녀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칼을 사용할지도 몰랐다. 손흥민이 마침내 그녀의 계산대에 다가왔다. 그는 우유 계란빵 그리고 약간의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그의 물건을 스캔하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총 50파운드입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받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손흥민은 카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그녀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건네며 접은 종이를 그의 손바닥에 살짝 밀어 넣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말없는 간청이 담긴 눈빛이었다. 손흥민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리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제임스를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잡지대 근처에 있었지만 이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종이를 건넨 것을 보지 못했다. 리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필사적인 도박을 했다. 손흥민이 그 종이를 읽을까 읽는다 해도 그녀를 도와줄까? 그는 왜 그녀를 도와야 하는가?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다. 그는 이런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보았다. 친절함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챈 직감 같은 것을. 매장 저편에서 손흥민은 약국 코너로 걸어가며 비타민 진열대를 살펴보는 척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접힌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아직 종이를 펼쳐보지 않았지만 계산원에 떨리는 손과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수년간의 공인 생활로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데 익숙했다. 그리고 린의 눈에는 진짜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표를 보았다. 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되뇌며 종이를 꺼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종이를 펼쳤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저를 위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는 칼을 가지고 있고 매장 구석에 있어요.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매장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계산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의 자세손이 주머니 속에 고정된 모습, 그리고 린을 주시하는 집요한 눈빛을 눈치챘다. 그는 위험을 감지했다. 축구 선수로서 그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생명인 순간들을 수없이 겪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손흥민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매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상황을 살폈다. 그는 린이 또 다른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동작은 기계적이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제임스 쪽으로 향했다. 손흥민은 제임스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잡지를 들고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그의 몸은 긴장한 듯 보였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손흥민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이곳을 떠날 수도 있었다. 그는 단지 장을 보러 온 평범한 손님이었다. 하지만 린의 눈빛 그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늘 팀을 위해 뛰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린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는 매장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다. 사라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실례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사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손흥민 씨,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당신 직원 중 한 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원 린이라는 직원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걸 건넸어요. 그는 종이를 보여주었다. 사라가 종이를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마이 갓, 이게 제임스 그녀의 전 남자친구일 겁니다. 그녀가 몇 주 전에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가 지금 매장 구석에 있어요. 린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히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비상번호로 전화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15분 안에 경찰이 올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은 사무실 창문으로 매장을 내다보았다. 제임스는 이제 잡지대를 떠나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린은 또 다른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며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손흥민은 사라에게 말했다. 린을 이곳으로 불러주세요. 스케줄 문제라고 하거나 아무 이유나 대세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터콤을 잡았다. 린 관리자 사무실로 와주세요. 린 관리자 사무실로. 그녀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다. 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했지만 곧 계산대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제임스는 그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따라가려 했다. 손흥민은 사무실을 나와 자연스럽게 제임스의 경로를 가로막았다. 실례합니다. 그는 제임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커피 필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제임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 아니래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손흥민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유지하며 살짝 몸을 움직여 그의 길을 막았다. 아, 실수했네요.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는 대화를 끌며 시간을 벌려 했다. 린은 사무실에 도착해 문이 잠기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해칠 거예요. 사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 린. 경찰이 오고 있어. 그리고 손흥민 씨가 밖에서 상황을 보고 있어. 린의 눈이 커졌다. 그가 제 쪽지를 읽었나요? 도와주겠다고 했나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당신을 도우려고 해요. 헨서. 그는 지금 제임스를 주시하고 있어요. 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왜 그가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는 저를 모르는데.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누군가를 돕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장 안에서 손흥민은 제임스를 계속 주시했다. 그는 제임스가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쥐고 있는 듯했다. 손흥민은 그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수년간의 축구 경력으로 위험한 순간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는 린의 두려움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제임스를 더 오래 붙잡아야 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다시 한번 제임스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좋은 매장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지만 눈은 제임스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좀 둘러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손흥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린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린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야 했다. 형광등 아래 런던의 이 평범한 슈퍼마켓에서 한 사람의 용기와 또 다른 사람의 결단이 얽히며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런던의 테스코 슈퍼마켓은 여전히 화요일 오후에 한산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은 매장 바닥을 반짝이게 했고 갓 구운 빵 냄새와 솔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았다. 하지만 린의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없었다. 그녀는 관리자 사무실 안잠긴 문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큰 갈색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매장 안이 보였지만 그녀는 제임스가 어디 있는지, 그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지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방금 손흥민에게 건넨 쪽지의 무게를 느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 쪽지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그 쪽지를 읽었을까? 읽었다면 그는 과연 그녀를 도와줄까? 그녀의 머릿속은 의문과 두려움으로 소용돌이쳤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다. 그는 왜 이 낯선 이민자 소녀의 절박한 부탁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그 쪽지를 팬의 장난으로 여기고 버렸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의 손에 닿았을 때 보았던 그 놀라움과 침착함이 섞인 눈빛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매장 안에서는 손흥민이 약국 코너 근처에서 비타민 진열대를 살펴보는 척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린이 건넨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아직도 그 쪽지를 완전히 펼쳐보지 않았지만 린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수년간의 공인 생활로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데 익숙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는 린의 두려움이 진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쪽지를 꺼내 펼쳤다. 형광등 아래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저를 위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는 칼을 가지고 있고 매장 구석에 있어요.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매장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 제임스가 잡지대를 서성이며 린이 있던 계산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자세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그의 눈빛에서 집요함과 소유욕을 읽었다. 그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들을 수없이 겪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손흥민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매장을 천천히 걸으며 제임스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제임스는 잡지를 들고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린이 사라진 계산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그의 몸짓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읽었다. 그는 주머니 속 손이 뭔가를 쥐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눈치챘다. 칼일까 린의 쪽지가 사실이라면 이 상황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손흥민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이곳을 떠날 수도 있었다. 그는 단지 장을 보러 온 평범한 손님이었다. 그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제임스가 린을 쫓아갈 수도 있었다. 그는 린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절박함, 그 두려움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늘 팀을 위해 뛰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린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늪하랄. 그는 매장 매니저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라는 여전히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다시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 씨, 또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걸 건넸어요.
그는 쪽지를 보여주었다. 사라는 쪽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마이 갓, 이게 제임스 그녀의 전 남자친구일 겁니다. 그녀가 몇 주 전에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가 지금 매장 구석에 있어요. 린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히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비상번호로 전화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15분 안에 경찰이 올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매장에 보안 요원은 한 명뿐인데 지금 휴식 시간이에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녀를 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스케줄 문제라고 하거나 아무 이유나 대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매장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전하세요. 제가 제임스를 지켜볼게요. 사라는 인터콤을 잡았다. 린 관리자 사무실로 와주세요. 린 관리자 사무실로. 그녀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다. 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했지만 곧 계산대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제임스는 그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따라가려 했다. 손흥민은 사무실을 나와 자연스럽게 제임스의 경로를 가로막았다. 실례합니다. 그는 제임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커피 필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제임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 아니래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손흥민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유지하며 살짝 몸을 움직여 그의 길을 막았다. 아, 실수했네요.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는 대화를 끌며 시간을 벌려 했다. 제임스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손흥민의 침착한 태도와 미소에 잠시 주춤했다. 그는 손흥민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의 눈빛에서 점점 커지는 초조함을 읽었다. 그는 제임스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서 린은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해칠 거예요. 사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 린. 경찰이 오고 있어. 그리고 손흥민 씨가 밖에서 상황을 보고 있어. 린의 눈이 커졌다. 그가 제 쪽지를 읽었나요? 도와주겠다고 했나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당신을 도우려고 해요. 그는 지금 제임스를 주시하고 있어요. 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왜 그가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는 저를 모르는데.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누군가를 돕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매장을 힐끗 보았다. 제임스는 이제 잡지대를 떠나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매장 안에서는 톰이 다른 계산대에서 손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린의 부재를 눈치챘다. 그는 사무실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린이 왜 저렇게 급하게 간 거지? 그는 린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떠올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동료 50대 여성 직원 마가렛에게 다가가 물었다. 린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마거릿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마 피곤한 거겠지. 요즘 젊은 애들은 스트레스 많잖아. 하지만 톰은 확신이 없었다.
그는 린이 자주 매장 구석을 힐끗거리는 모습을 눈치챘다. 그는 제임스를 보았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 남자는 이제 잡지를 내려놓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톰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사라에게 무정의로 연락하려 했지만 사라는 이미 사무실에서 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흥민은 제임스를 계속 주시했다. 그는 제임스가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쥐고 있는 듯했다. 손흥민은 그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수년간의 축구 경력으로 위험한 순간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제임스의 자세에서 공격성을 읽었다. 그는 린의 쪽지가 사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제임스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좋은 매장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지만 눈은 제임스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좀 둘러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손흥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린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제임스를 더 오래 붙잡아야 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제임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이 근처에 좋은 커피숍 아는 곳 있나요? 런던에 자주 오는데 아직 좋은 곳을 못 찾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제임스는 짜증이 치밀었지만 손흥민의 침착한 태도와 끊임없는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손흥민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성가신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의 눈빛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과 분노를 읽었다. 그는 제임스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더 세게 쥐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칼이 맞다고 확신했다. 그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어야 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점점 더 조급해졌다. 그는 손흥민을 밀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미안하지만 바빠요. 제임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매장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마거릿이 손님의 물건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유리병이 깨졌다. 아, 이런 그녀가 소리쳤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제임스도 잠시 주의를 돌렸다. 손흥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제임스의 경로를 다시 막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임스를 계속 붙잡았다. 제임스는 짜증을 내며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친절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제임스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서 린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손흥민이 제임스와 대화하며 그의 주의를 끌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그녀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녀는 다시 한번 사라에게 물었다. 사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린. 그리고 당신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가끔은 그게 전부예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제임스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녀는 그가 칼을 꺼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손흥민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매장 안에서 톰이 무정이를 들고 사라에게 연락했다.
사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린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저기 회색 후드티 입은 남자가 자꾸 계산대 쪽을 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사라는 무정이를 통해 대답했다. 톰 직원들한테 매장 뒤쪽으로 가라고 해.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계산을 서두르라고 전해.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린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라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을 느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모두 계산대 1번과 2번으로 와주세요. 잠시 재고 확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울렸다. 손흥민은 이 소란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제임스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이 매장 꽤 바빠지네요. 안 그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임스의 반응을 살폈다. 제임스는 이제 완전히 초조해 보였다. 그는 린이 사무실로 들어간 것을 눈치챘고 손흥민이 계속 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에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제임스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고 싶었다. 그냥 손님이에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 뭔가 이상한 분위기라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제임스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 제임스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성가신 방해꾼으로 여겼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손흥민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그의 앞을 막았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상대를 제치며 공을 지켰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제임스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고 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그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그는 제임스의 눈빛에서 점점 커지는 분노와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린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순간을 버텨야 했다. 테스코 슈퍼마켓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고 생기 없는 빛으로 매장을 비추고 있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은 창문 너머로 잿빛 그림자를 드리웠고 매장 안은 화요일 오후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린의 세계에서는 고요함이 없었다. 그녀는 관리자 사무실에 잠긴 문 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작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매장 안을 힐끗 보았다. 제임스가 이제 잡지대를 떠나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회색 후드티 아래로 손이 주머니 속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집요한 시선이었다. 린은 손을 꽉 쥐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건넨 쪽지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그녀를 도와줄까? 그는 쪽지를 읽고 그녀의 두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몸을 웅크리며 사라에게 속삭였다. 그가 제임스가 저를 찾아올 거예요. 그가 뭘 할지 몰라요. 사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린, 이제 안전해. 경찰이 오고 있어. 그리고 손흥민 씨가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어.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손흥민이 제임스와 대화하며 그의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그녀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제임스의 점점 더 불안해 보이는 몸짓은 그녀의 공포를 키웠다. 매장 안에서는
손흥민이 제임스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는 커피 필터를 찾는 척하며 제임스의 경로를 막았고 그의 친근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제임스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임스의 초조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린이 사무실로 들어간 것을 눈치챘고 손흥민이 계속 그의 앞을 가로막자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도대체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는 거죠? 제임스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친절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매장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요. 그는 미소를 유지하며 제임스의 손을 주시했다. 그의 주머니 속 손은 여전히 뭔가를 쥐고 있는 듯했다. 손흥민은 린의 쪽지가 사실이라고 확신했다. 제임스는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었다.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경기를 뒤바꾼 적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몇 분만 더 버티면 되었다. 그 순간 매장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50대 여성 직원 마거릿이 손님의 물건을 정리하다 유리병을 떨어뜨렸다. 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아, 이런 마거릿이 소리쳤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제임스도 잠시 주의를 돌렸다. 손흥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제임스의 경로를 다시 막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임스를 계속 붙잡았다. 제임스는 짜증을 내며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고 싶었다. 그냥 손님이에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 뭔가 이상한 분위기라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제임스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 제임스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성가신 방해꾼으로 여겼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손흥민을 밀치려 했다. 사무실 안의 소리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입을 막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제임스가 화가 나 있어요. 그녀는 사라에게 속삭였다. 그가 칼을 꺼내면 어쩌죠? 사라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린, 손흥민 씨가 시간을 끌고 있어. 경찰이 곧 올 거야. 당신은 안전해. 하지만 린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제임스의 눈빛을 너무 잘 알았다. 2달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위협했던 그 눈빛 그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으로 본 그 차가운 분노.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가 실패한다면 그는 그녀를 해칠지도 몰랐다. 그녀는 손흥민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위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다. 그는 이곳을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남아 있었다. 매장 안에서는 톰이 다른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처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린이 사무실로 급히 들어간 것과 제임스가 점점 더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무정의를 들고 사라에게 연락했다. 사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회색 후드티 입은 남자가 자꾸 계산대 쪽을 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사라는 무정의를 통해 대답했다. 톰 직원들한테 매장 뒤쪽으로 가라고 해.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계산을 서두르라고 전해.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린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라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을 느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모두 계산대 1번과 2번으로 와주세요. 잠시 재고 확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울렸다. 손님들이 천천히 계산대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매장은 약간의 소란으로 채워졌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중년 여성 손님. 마거릿의 오랜 단골인 엘리자베스가 손흥민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토트넘 팬인 아들을 위해 늘 축구 경기를 챙겨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손흥민 씨 맞죠? 제 아들이 정말 큰 팬이에요.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빠르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잠깐만요. 그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제임스를 힐끗 보았다. 제임스는 이 상황에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손흥민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소란에 주의를 돌렸다. 손흥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아들분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임스의 경로를 다시 막았다. 엘리자베스는 행복한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그녀의 등장 덕분에 손흥민은 몇 초 더 시간을 벌었다. 제임스는 이제 완전히 초조해졌다. 그는 린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알았고 손흥민이 계속 그 얘기를 막자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당신 뭐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더 세게 움직였다. 손흥민은 그의 손에서 칼의 윤곽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고압적인 상황을 겪었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경기를 뒤바꾼 적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제임스의 반응을 계속 유도하려 했다. 제임스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리 비켜요. 그는 손흥민을 밀치려 했지만 손흥민은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그의 앞을 막았다. 사무실 안에서 린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손흥민이 제임스와 대화하며 그의 주의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그녀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녀는 다시 한번 사라에게 물었다. 사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린. 그리고 당신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가끔은 그게 전부예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제임스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녀는 그가 칼을 꺼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손흥민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매장 안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톰이 손님들의 물건을 정리하며 계산대를 빠르게 처리하려 했지만 한 노년 손님이 계산대에서 지갑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제 지갑이 어디 갔지? 노년 손님 윌리엄이 중얼거렸다. 톰은 그의 물건을 정리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천천히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 소란은 제임스의 주의를 다시 돌렸다. 그는 계산대 쪽을 바라보며
린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손흥민은 즉시 그의 경로를 막았다. 이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 아는 곳 있나요? 그는 또다시 친근한 척하며 말을 걸었다. 제임스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 정말 성가시네요. 비키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그의 눈빛에서 점점 커지는 분노와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제임스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칼을 쥐고 있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몇 분만 더 버텨야 했다. 그는 제임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주의를 끌어야 했다. 미안해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런던에 자주 오는데 아직 좋은 곳을 잘 몰라서요. 그는 제임스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갔다. 제임스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나 있었다. 당신이 뭔데 자꾸 저를 붙잡는 거야. 그는 손흥민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손흥민은 그의 주머니 속에서 칼의 윤곽을 더 선명히 보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위협적인 상대를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린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사무실 안에서 린은 숨을 죽이며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입을 막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제임스가 화가 나 있어요. 그녀는 사라에게 속삭였다. 그가 칼을 꺼내면 어쩌죠? 사라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린 손흥민 씨가 시간을 끌고 있어. 경찰이 곧 올 거야. 당신은 안전해. 하지만 린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제임스의 눈빛을 너무 잘 알았다. 2달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위협했던 그 눈빛, 그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으로 본 그 차가운 분노.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가 실패한다면 그는 그녀를 해칠지도 몰랐다. 그녀는 손흥민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위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다. 그는 이곳을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남아 있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경찰 부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난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냥 진정하세요. 그는 제임스의 손을 주시하며 말했다. 제임스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직였다. 손흥민은 그의 손이 칼을 쥐고 있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알았다. 그는 제임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주의를 끌어야 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봐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제임스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 제임스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저래 간섭하는 거야. 그는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려 했다. 손흥민은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준비했다. 그는 물리적인 대결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고 싶었다. 하지만 제임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테스코 슈퍼마켓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한 빛으로 매장을 비추고 있었다. 런던의 잿빛 하늘은 창문 너머로 여전히 흐릿했고
화요일 오후의 한산한 분위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리자 사무실 안리는 작은 창문 너머로 매장의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큰 갈색 눈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빛났다. 손흥민이 제임스를 붙잡고 대화하며 그의 주의를 끌고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제임스의 점점 더 불안해 보이는 몸짓은 그녀의 공포를 키웠다. 그의 손은 여전히 후드티 주머니 속에 있었고 린은 그가 언제든 칼을 꺼낼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사무실 안에서 매장 매니저 사라는 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려 했다. 린 경찰이 곧 올 거야. 손흥민 씨가 시간을 끌고 있어. 당신은 안전해. 사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제임스가 칼을 꺼내면 어쩌죠? 손흥민 씨가 다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사라는 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는 상황을 잘 다루고 있어.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린은 제임스의 눈빛을 너무 잘 알았다. 2달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위협했던 그 눈빛 그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으로 본 그 차가운 분노는 단순히 그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실패한다면 무엇을 할지 몰랐다. 매장 안에서는 손흥민이 제임스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그의 주의를 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제임스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 제임스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쥐고 있는 듯했고 손흥민은 그게 칼이라는 린의 쪽지가 사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고압적인 상황을 겪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경기를 뒤바꾼 적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이봐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임스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린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알았고 손흥민이 계속 그 얘기를 막자 화가 치밀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저래 간섭하는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더 세게 움직였다. 손흥민은 그의 눈빛에서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알았다. 그는 제임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주의를 끌어야 했다. 진정하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신한테 좋을 거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경찰 부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난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냥 진정하세요. 그는 제임스의 손을 주시하며 말했다. 제임스의 손이 주머니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의 손에서 칼의 윤곽을 뚜렷이 보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물리적인 대결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고 싶었다. 하지만 제임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비켜, 제임스가 소리쳤다. 그의 손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는 순간 매장 뒷문이 벌컥 열리며 2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들어왔다. 경찰이다 손내려 한 명이 소리쳤다.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지만 경찰의 외침에 잠시 멈칫했다. 손흥민은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제임스를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경찰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섰다. 진정해, 친구.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났어. 칼 내려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지 않았다. 제임스는 경찰과 손흥민을 번갈아 바라보며 갈등하는 듯 보였다. 그의 손이 칼을 더 세게 쥐었다. 너희가 뭔데?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다. 경찰관 중 한 명 젊은 여성. 경찰관 엠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무기를 내려놔. 지금 당장.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침착했다. 제임스는 그녀를 노려보며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칼을 꺼내려는 순간 손흥민이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제임스의 손목을 단단히 쥐었고 칼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했다. 제임스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손흥민을 밀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빠르게 다가와 그의 팔을 제압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매장 안에 울렸다. 사무실 안에서 리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제임스가 제압되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그녀는 속삭였다. 사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린. 이제 안전해. 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2달 동안의 공포와 불안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찰과 대화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그는 그녀의 쪽지를 읽고 그녀의 두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다. 경찰관들은 제임스를 수갑으로 묶어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엠마는 린이 있는 사무실로 다가와 문을 두드렸다. 린 씨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엠마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를 체포했고 그의 차에서 몇 가지 물건을 발견했어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거예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지만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사라와 함께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했다. 손흥민은 매장 안에서 경찰과 간단히 대화를 마친 후 린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안전할 권리가 있죠.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경찰서의 형광등은 슈퍼마켓의 빛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린은 담요를 두르고 인터뷰실에 앉아 있었다. 엠마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진술을 받고 있었다. 그가 저를 2달 전부터 따라다녔어요.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문자와 전화였어요. 그러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대학 캠퍼스 버스 정류장, 심지어 제 아파트 앞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엠마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의 위협을 신고한 적이 있나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보호 명령을 신방차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 중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가 제 아파트 밖에 나타났을 때 비상번호로 전화했지만 경찰이 올 때쯤 그는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엠마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오늘 정말 용감했어요. 그 쪽지를 손흥민 씨에게 건넨 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가 저를 정말 도와줄 줄 몰랐어요. 다른 인터뷰실에서는 손흥민이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시민처럼 진술했다. 저는 그저 손님이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린의 두려움이 진짜라는 걸 알았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엠마는 그의 침착함에 감탄하며 말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셨어요. 큰 도움을 주셨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했을 일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제임스의 차에서는 경찰이 칼 외에도 린의 일정과 동선을 적은 노트북과 테이프 로프 등을 발견했다. 엠마는 린에게 이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가 당신을 납치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린은 사진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르겠어요. 그는 자꾸 우리 둘이 얘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냥 다툼을 반복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말을 입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엠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요, 린. 당신은 용감했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경찰서 로비에서 린과 손흥민은 서로를 마주쳤다. 린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손흥민 씨,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잘했어요. 린은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를 왜 도와준 거죠?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의 간단한 말은 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경찰서 밖으로 나가며 사라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린은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강해지세요. 린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런던의 테스코 슈퍼마켓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화요일 오후에 익숙한 풍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은 매장 바닥을 반짝이게 했고 갓 구운 빵 냄새와 솔향이 공기 중에 여전히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린에게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푸른색 테스코 앞치마를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끔 떨렸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사건 이후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제임스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고 그의 차에서 발견된 노트북과 테이프 로프는 그가 단순히 그녀를 겁주려 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보호 명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제임스는 정신과 평가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린은 여전히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조였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 그리고 손흥민의 도움, 그리고 경찰과 동료들의 지원이 그녀를 이 자리로 다시 이끌었다. 매장은 사건 이후 몇 가지 변화를 겪었다. 테스코는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제 매장 곳곳에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상시 근무하는 보안 요원이 배치되었다. 직원들은 개인 알람 장치를 지급받아 항상 휴대하도록 지시받았다. 린은 손목에 찬 작은 알람 장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장치였지만 그녀에게는 안전의 상징이었다. 매장 매니저 사라는 린이 복귀한 첫날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린, 잘 지냈어.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훨씬 나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린은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 시작하며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데 중요하다고 느꼈다. 린의 동료 톰은 그녀가 돌아온 것을 보고 활짝 웃었다. 린 다시 돌아왔네. 괜찮아. 그는 그녀의 계산대 옆으로 다가가 물었다. 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톰. 훨씬 나아. 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좀 무서웠지. 근데 너 진짜 용감했어.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그냥 도망쳤을 거야. 린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누군가가 도와줬지. 그녀는 손흥민을 떠올렸다. 그의 침착한 눈빛, 그녀의 쪽지를 읽고 즉시 행동에 나선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의 행동이 그녀의 삶을 바꿨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사라가 린의 계산대에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린, 이거 너한테 온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건넸다. 린은 놀란 표정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노트와 펜 세트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다. 이 도구들이 필요 없기를 바라지만 항상 안전하게 지내세요. 손흥민. 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쪽지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그가 이걸 보냈어요. 그녀는 사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 택배로 왔어. 그가 내 주소를 몰라서 매장으로 보냈나 봐. 린은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누군가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손흥민의 이름을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린의 교대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매장을 나와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런던의 저녁 공기는 서늘했고 거리에는 붉은색 2층 버스가 지나가며 익숙한 도시의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녀의 긴장한 표정이 린의 시선을 끌었다. 그 여성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계속해서 길 건너편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린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린은 자신의 두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제임스가 그녀를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빛, 그녀를 따라다니던 그 집요한 행동. 그녀는 한 달 전이라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 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린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길 건너편 남자를 힐끗 보았다. 저기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전 남자친구예요. 그는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 있을 필요 없어요. 같이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찬 알람 장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로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있을게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린과 그 여성은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비상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린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제 옆에 있는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그 여성 이름이 소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피는 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해요. 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피의 전 남자친구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소피의 진술을 기록하고 그녀에게 보호 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린은 소피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버스에 함께 탔다. 버스 안에서 소피는 린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졌어요? 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게 손을 내밀어 줬죠. 그게 저를 바꿨어요. 그녀는 손흥민의 쪽지를 떠올렸다. 그의 간단한 말, 누구나 안전할 권리가 있죠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와 펜을 꺼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손흥민 씨, 저를 구해줘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당신이 시작한 용기가 저를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낼지 몰랐지만 언젠가 그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다. 린은 창밖으로 런던의 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손흥민의 작은 행동, 그녀의 필사적인 쪽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어진 지원의 사슬은 그녀의 삶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사슬을 이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용기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흐렸지만 린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